이 세미나 장소로 좀 멀리 있어도 오는 게 힘들까요? 이 세미나의 기관 장소를 세우고 일부는 일이 힘들까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과 성지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강의를 맡고 제가 응급실에 한 3번 실려갔는데요.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의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충격을 먹었던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였어요. 그 인식체계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2001년부터 서서히 법적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낙관주의예요. 잘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강단에서 동성애, 젠더, 차별금지법을 말도 뻗고 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적인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현실을 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정말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67%가 찬성입니다. 67%가 찬성이에요. 그런데 67%의 찬성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이게 두꺼운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재판 자료예요. 동성애를 대학 교수가, 은퇴 교수가 헛소리를 하고 다녀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만든 기소장과 또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시킨 그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좀 두껍죠? 21일 동안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마치 선량하게 성경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을 조롱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논문은 뭐 특별히 제가 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제공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양비론을 가지고 학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쪽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반대쪽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고 그쪽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니까 지식 쪽으로 밀리고 그러다 보면 하는 사이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드립니다. 꼭 직분과 상관없이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이 두 기절은, 두 성경 기절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학자도 피해나갈 수 없는 동성애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이 두 절은 꼭 외우고 계셨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암호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원문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자는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꼭 메모해 놓으시고 줄도 좀 쳐놓으시면 동성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인권이라는 인권법, 인권위원회죠. 인권법 때문에 서서히 법률적으로 우리가 콘에 몰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어도 바꿔야 돼요. 왜 언어를 바꿔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서 남녀 간의 분류는 요즘에 그냥 지나가대요. 그냥 에피소드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동성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죠.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소수라는 그 특권층에 싹 스며 들어가서 소수층을 보호해야 한다. 마이너리티를 소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케이스가 준비됐잖아요. 그 케이스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에 위장된 케이스는 인권이에요. 인권이라는 말로 쏙 들어가서 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느냐 하는데요.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자라는 언어를 특정 지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동성애를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신 안 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혐오하느냐? 하고 또 면피를 또 이렇게 적당히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잠깐 제가 준비한 리포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부터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면 그 화면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보면 좀 크게 할 수는 없나요? 예. 2019년 한국교회 중요 5대 이슈입니다. 그 이슈 5가지 중에서 이슈 중에서 제가 하나만 일부러 다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 아니면 오히려 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국교회 중요 쟁점 5가지 중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줄까요? 예. 여기 보면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틀 속에 싹 숨어가지고 우리는 물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을 구분해보면 어떠냐면요. 많은 사람은 파트너를요 300명을 바꿨어요. 동성애자들이 다 여자 노릇만 하려고 해요. 남자 노릇은 안 하고. 중고등학교 애들 동성애 파트너 해주는데 알바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남녀 간의 분류는 보통 통계적으로 많아야 3명이에요. 3명 이내라는 거예요. 뭐 5사람, 6사람 뭐 되는 사람하고도 바람을 피울 수 있겠지만 남녀 간의 분류는 많아야 통계적으로 3명 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무려 3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도 여성 역할만 아니라고 그냥 쾌락지상주의니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동성애 심각성을 잘 연구하지는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동성애는 그냥 나쁜 거야 하고 동성애라고 말을 하는데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라고 아예 언어를 확정짓는다면 좀 더 이들이 빠져나갈 틈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하나하나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게 대전 성지교회에 대한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뭘까? 우리가 오늘 이산대책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대전 시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성지인 교회가 대전 성지교회다. 아멘. 어때요?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커피 정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겠죠? 네. 정말 성지가 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교회 건축서부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변 목사님이 많이 종훈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도 같이 칭찬하고 박수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참여해줘야 또 거기에 대한 또 학습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배우고 서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장 좀 넘겨줄까요? 네,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대학생의 퍼센티지가 40%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이 무려 4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니 알고 계셨습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그 중에 40%가 동성애 찬성이에요. 기독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67%가 찬성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2001년 인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래됐죠. 2001년, 2007년도 엄청나게 많이 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처리되려고 하니까 막 데모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들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파급 중에 하나가 뭐냐? 에이즈의 확산입니다. 에이즈 걸리면 1년의 치료비가 800만 원인데 전액 국고로 나갑니다. 전액 국가가 다 해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린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가 용인에 호스피스 암병동에 책임을 맡아서 평촌대 심할 때 가족들의 그 마지막을 기도해주고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되니까요.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생명들에게도 30만 원을 받더라고요. 나중에는. 편히 죽을 수 있는 권한도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30만 원이 없어서 못 들어온대요. 이런 게 현실의 우리의 삶인데 동성애의 후유증으로 에이즈에 걸려서 1년에 800만 원씩 국고로 치료비가 나갔는데 왜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 안 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젊은 청년이 있는데요.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꺼림칙하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꺼림칙해요. 뭐 때문에? 그래, 그 많은 일 중에 그래, 그런 일을 하다가 여기 병이 들어서 젊은 날에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니? 이런 얘기가 자꾸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받아놓고도 그래,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돈 먹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학생이 4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 이제 조금 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이요.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목만.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남녀 학생 간 인식의 그 차가 무척 큽니다. 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보수적, 여학생은 진보적이에요. 남자 대학생의 34%가 보수적이고 여자 대학생 중에 31%가 진보적이에요. 이 성향 차이가 정치적으로 딱 나타나요. 투표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수수께끼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배경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차별받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였어요.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고 누구누구 아내로 불렸지 아무한게 권사 집사로 불려진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소 개혁적인 마인드를 여성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이어져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좀 더 발전적이면 개혁적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남녀의 학생의 시각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심각하지 않은 편 62%, 그 조금 높여서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잘 안 보이네요. 크게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크게 잘 보이네요. 잘 보이죠? 맨 뒤에서도요. 예. 그러면 제가 잘 보이는 걸 알고 제 PDF에 있는 걸 그대로 태블릿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편이라고 하는 것,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을 좀 보세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 남학생은 보수적, 여학생은 진보적.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남학생들이 왜 더 보수적일까? 왜 여학생들이 진보적일까? 그러면서도 이것을 신앙과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성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40%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더 내려주십시오. 네. 개신교 대학생의 10%가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데이터를 모르고 있어요. 그건 조사해서 은밀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에 가까워요. 교회 나와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숨어서 하죠. 동성애를 10%나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은 이미 제목에서 본 것처럼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중에 4명이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을 좀 넘겨주십시오. 제목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너무 몰랐던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가 산꼭대기 다 쉰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법,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법,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법,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법 4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칼 라너는 구원을 받는 여러 길이 있다고 가톨릭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가톨릭의 얘기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무려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좀 더 이제 너무 편안하게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좀 더 크게 해주시죠, 제목만.
최근 학생들이 2년간 성인용 영상물, 도박성 게임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남아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2001년부터 시작된 인권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송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제한적으로 인터넷에서 동성애나 성인물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지금부터 여자 할 거야? 너 내일은 남자 할 거? 올해는 나 여자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성 가질 거야? 제3의 성은? 이게 전도입니다. 사회적 성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막시즘에서 시작됐다는 게 너무 심각하죠. 너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특미까지 차별금지법이 쳐들어와서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건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았지만 언제 독보소처럼 다시 우리 목을 조일지 모르는 거죠. 이런데도 아마 잘 될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이 낙관론이 통하겠냐 얘기예요. 왜냐? 교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일부러 이 도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도표에 시간을 하려는 이유는 심각성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좀 지루하시다면 건너드릴까요? 시간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정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좀 법적으로 규제도 하고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신만성 목사님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동성애 재판할 때 재판부장이었는데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참 한국교회에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주신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시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참, 이 시찰은 성직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이 참 복을 받은 시찰인 것 같아요. 5번 넘겨주실까요? 5번 넘겨주십시오. 좀 크게 해주십시오.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비혼 출산 찬성이 31%, 비혼 동거가 60%. 이 중에 상당수가 우리 아들과 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비혼 출산을 10명 중 3명이 찬성한다. 비혼 동거를 국민의 60%가 동의한다. 국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국민의 결혼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명 중 1명만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 필요 없다. 미혼 여성 30대 후반이 되면 1명은 아예 결혼은 나와 상관없는 거로 생각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0.78명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도표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국민 3명 중 1명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니 자신을 낳을 이유도 없죠. 한번 제가 직접 조사가 필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낳고 나면 이 몸이 원래로 돌아가는데 무척 힘들다. 나는 미용 때문에 애를 안 낳기로 미리 교제할 때 약속을 받아뒀다. 나는 미가 더 중요하다. 또 애를 낳는데 모유를 안 먹게 왜 그러더니 이게 뭐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나는 모유를 아예 시도도 안 했다. 반대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 62%예요. 최근에 출산정책 보니까 결혼을 기혼이든 미혼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나면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좀 긍정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0.78명을 보고 미국의 인류학자 여성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첫마디 하래요. 한국 망했네요. 한국 망했네요. 교회도 충원이 안 되고 사회도 충원이 안 돼요. 그런데 독보도처럼 동성애 젠더 차별금지법은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쪽수가 모자라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겨갈까요? 어떻게 이들과 대응을 해서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국민 3명 중 2명은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동성애나 잘못된 성관념이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6번 넘겨주십시오. 이미 정황마다 압니다. 한국 사회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96%예요. 그렇게 사회금지법 찬성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우리들도 한몫 크게 했어요. 한국 사회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혐오 표현 비하지 칭호. 4년 사이에 무려 써야 되는데요. 대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막 사람을 두드려 패대요. 아줌마가 나쁜 말인가요? 미혼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미혼은 없잖아요. 아가씨는. 그런데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고 아가씨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애매한 거죠, 상대방이. 근데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전치 몇 주에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결국은 혐오를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혐오와 연결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자연적인 통과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일조하고 있어요. 뭐 교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국민의 69%가 혐오를 경험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기독교인 모임에서도 혐오 표현이 48%예요. 교인이 48%나 혐오 발언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뭐뭐 하는 게 이상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동성애의 경우에는 신앙이 깊을수록 동성애 비판은 혐오 표현이 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렇게 언어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언어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몬수인 기후거든요. 온대몬수, 지금 이제 랭대기후 뒤로 갔어요. 그런데 또 뭐 아열 때처럼 올라왔죠 또? 그런데 몬순이 무슨 뜻이냐? 변덕스럽다는 뜻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얘기 뭐예요? 변화무쌍하다, 변덕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발달했을까요? 형용사가 발달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어가. 너무 간단한 건데 왜 저만 알고 모르시는 것 같아?
형용사 많이 발달했죠. 영어는 동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죠, 언어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땠을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해야 정말 좋아할까? 한번 생각하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하고 변 목사님은 짝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이분이 정말 좋아할까? 그런데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얘기하죠. 동성애는 혐오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동성애라는 말 속에 싹 들어가서 이 소수 계층으로 싹 들어가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탈 속에 싹 숨어버리면 법적 보호가 되고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라든가 각종 사회에 오염을 시키는 자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죠? 뒤에 말 붙이기 어려우면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많죠. 여자는 한 2만 단어, 남자는 여자는 15,000에서 한 2만 단어 쓰고 남자는 많아봐야 한 10,000단어 쓴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자분들은 너는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나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남자는 지적이에요, 지적. 너. 유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성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아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는 상담도 되고 뭔가 포용을 하는데 유 메시지는 공격적이에요. 지적질을 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여성은 더 좋은 게 언어를 많이 잘 구사해요. 그런데 한 2만 개를 2만 단어를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데 거의 조금만 쓰고 남편 돌아올 때까지 실탄을 잔뜩 말하는 거예요. 잔뜩 말아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지쳐서 여기저기 깨지고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표현을 한다면 밥 먹었나? 자자. 이렇게 하는 게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그럼 어디까지 옳은 건지 충청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 비하는 말도 돌 굴러가요 하면 돌마다 죽었다고 그러대요. 네. 하여간 지역적인 그러한 특성도 있지만 여성, 남성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를 줄이려면 아이 메시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 차별금지법 67%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40%의 우리 대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9-1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9-1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입니다. 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손일종 의원입니다. 에이즈는 오랫동안 장막에 가려져 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민영하에 언론, 정부, 국회 등이 방치하는 사이에 외국은 줄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는 10대와 20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장막을 걷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저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 우리 질병관리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92% 이상이 다 남성들입니다.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과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남성 간 성접촉이라고 하는 주 경로입을 미국이나 일본의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이 미국 것이고 오른쪽이 일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남성의 주 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접근해서 보기 아주 어렵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쉽게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신고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년도에 1062명입니다. 이 중에서 새로 추가된 환자가 1062명인데 남성이 1002명이고 여성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 54%, 동성간이 42%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92%하고 전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조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조사가. 우리나라의 보건소득에서 문진한 겁니다. 검증 없이 문진은 그대로 발표한 겁니다. 외국은 정밀한 거니까 우리는 문진하게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셔가지고 이건 보고 못 받으셨지요? 제가 받았습니다. 예.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의 현황에 관한 연구인데 2011년도까지는 이성간 성접촉이나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2년도하고 14년도에 와서는 이성간이나 동성간이 아니라 성접촉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추대해왔습니다. 다시 16년도에 와서 이성, 동성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문진에 의한 신뢰성 부족으로 바꿨다는 질본의 답입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질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지도 않은 본인들 문진에 의해서 동성간의 성접촉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10대, 20대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성간 성접촉했다고 표시를 본인들이 한 겁니다. 이거를 질병관리본부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11년도까지는 이성간 동성, 14년도에 와서 성접촉, 16년도에 와서 다시 이성 동성으로 바뀐 거는 국가가 이래도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질본의 현황을 좀 보면은 이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감염인 본인이 진술하는 동성간 성접촉 또는 이성간 성접촉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분들의 의존하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가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설문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이게 회신한 내용입니다. 정부 공식 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권준호 국장님 나오셨지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에이즈의 주 경로가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이게 남성간에 의해서 동성간에 의해서 감염 경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발표 당시에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에이즈관리사 평가 및 전략 개발 보고서 역시 여기에도 보면 저 화면에서 보시지만 여기에도 정확하게 동성간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꺼주셔도 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코호트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조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도 대처도 못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히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테이션 게임. 중요한 영화입니다. 시간이 나시려면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꼭 보셨으면 해요. 이게 동성애에 관한 영화예요. 원래 영화의 그 내용은 컴퓨터를 만드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독일의 암호를 영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암호 해독에 성공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너무 공이 크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고 이렇게 방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인권이라는 말로 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탈 속에 동성애도 수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로 숨어 들어가서 나는 소수야, 소수계층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무미건조하고 단순하고 하는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근본적인 성인식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과 거기에는 시너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성간에 결혼하면 자식을 못 낳아요. 이방이라는 걸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동성부모 밑에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레즈비언 부부인 것 같아요. 엄마만 둘인데 엄마를 둘로 못 불러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요. 미국 그렇게 안 부르면 처벌받아요. 동성애 얘기하면 감옥에 가요. 설교 못해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 피해자 동성 부모의 그러니까 여자 1, 여자 2의 부모에 의해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죠.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품이 한없이 따뜻하고 좋지요. 그런데요, 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엄마하고 그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빠가 딱 테이블에서 들어오면 각자 딱 들어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부인도 그냥 설거지 하러 가는 것처럼 싹 외면하고
남편이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아내 밥 먹었나? 그래 먹었다 왜?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좀 문제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현실인 같아요. 동성애가 남녀간의 불륜보다 더 안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금 전에 봤던 에이즈예요. 1년에 국가 예산 800만 원 들어가고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은 인생이 이제 끝난 건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질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병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면역 기능 자체가 없는데. 이게 주 원인이 동성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못해요. 원숭이 두창 알죠? 원숭이 두창. 들어보셨잖아요. 원숭이 두창이 남성 간의 성적 접촉에 의해서 된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것도 동성애예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숨기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인권인가요? 인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는 심지어는 300명씩 가르치고 파트너를. 남녀 간에는 많아야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전의 그 신학 교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왜 동성애가 죄냐는 책을 썼어요. 동성애자들이 파트너를 수없이 바꾸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쾌락을 해서 바꾼다는 걸 알면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통합주교회를 정부의 권력으로 숨도 못 쉬게 집어넣어라.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그 유명한 OTT 프로그램에서 보면 좋은 영화들, 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잘 안 보시나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 좀 보십시오. 네. 넷플릭스에 좋은 거 많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정명석에 대해서 특집도 4편에 걸쳐서 나왔죠. 딴 데는 없어요. 정말 용감하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대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면 상위 2에 랭크되는 영화들이 보면 동성애자를 내세우지 않아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낙관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우풍미까지 차별금지법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제가 골형성부전증으로 하반신이 거의 쓸모가 없는 목사님을 한 7년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어려움 겪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서요. 안 서요. 이게 뭐예요? 따블이잖아요. 안 서요. 이건 뭐예요? 3배 준다는 거예요. 안 서요. 5배 준다도 안 서요. 참 택시 태워서 이동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을 재수없느니 불편하니 하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게 이 사회예요. 저는 7년을 겪었어요. 그분 때문에 다른 동료하고 만나지도 교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뭔지 압니까? 야, 엄청난 보수를 받는 모양이다.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지금 누군가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할 뿐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때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거죠. 그 이상 이야기 아닙니다. 혐오를 참 장애된 혐오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철타기 운동을 그 사람들이 막 전철을 막 하는데 방해하고 막 들어오고 하는 걸 갖다가 쉽게 그들의 편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반대도 할 수 없고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고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왼손, 오른손, 지금도 왼손잡이 계신가요? 왼손잡이 있죠? 왼손잡이 옛날에요. 터부시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왼손잡이가 머리 좋지요, 능력이 있죠, 재능이 있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인 거예요. 왼손으로 다 해, 뭐를. 그래서 다시 오른손. 그래서 양손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손잡이라 그랬어요. 양손잡이가. 참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풍습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문제를 과감히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죠, 목사님? 네, 제가 하여간 어떻게든지 목사님한테 시간을 안 뺏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어공주가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에 주인공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성소수자를 세워서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돼요. 너무 늦은 뒤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교훈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뭐 다 늦었는데 뭘 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야당의 어떠한 정치인데 90 몇인데요. 박사과정에 영문학 박사과정에 어플라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아야 돼요. 90이 넘는데 영문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김대중 DJ에 대해서 그분이 한 업적을 영어로 직접 써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90이 넘은 이 노익장이 멋진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 세계어는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60이 넘은 사람도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밀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숙제를 드리면 여기 지금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오픈을 못하고 직접 못 드리는 거라서 이름은 다 써주시고 개인적으로 택배를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서점가에 가셔서 두란노 성에서 나온 책입니다. 잭 올스윅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 개념을 잘 말할 수 있어요. 책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잭 올스윅이 쓴 진정한 성, 크리스천 가정, 사랑을 왜 말로 하지 않는가. 이 세 권의 책이 지금 여 PDF로 지금 저한테는 태블릿이 다 있어요. 지금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지금 각자 쏴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드리는 거라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져요. 기독교인, 그것도 목사, 그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시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도 가능하면 이 잭 볼스익의 건강한 가정과 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숙제를 드릴게요. 아까 레이기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두 기절은 절대로 반대 입장에선 자유신학자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본문 원어에 남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은 그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성도 볼 수 있고 사회적인 폭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악도 볼 수 있다. 안 돼요. 이거는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가 성행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절 꼭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책 세 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한테는 추가로 김진명 교수님이 쓴 그 논문을 보내드릴 텐데요. 논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까 레이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다 이제 외우셨죠? 어디에요?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자신있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도 딱 들리질 않아요. 여기서 들으면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레이기 18장 22절 20장 13절 이거는 확실하게 손에 딱 들고 계셨다가 동성애라든가 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딱 갖다 대고 뭐 남자를 볼 수 있고 여자를 볼 수 있다. 허허 모르는 소리. 원어를 봐. 원어를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 게임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논문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일반 성덕은 목회자는 다 오늘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시는 분은 안 써도 됩니다. 안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메일 알아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것들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얼마 없이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젠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게 문제예요. 인권이라는 그 틀 속에 동성애가 쏙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공격하면 법적으로 우리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딱 뽑지 않고 퇴학시키거나 퇴적시킬 수 있다. 그게 올바른 거냐 하고 이제 질의를 교육부에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의 정체성에 맞게 특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안 뽑을 수 있다. 라고 교육부가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해야죠. 차별금지법이라는 틀 속에 이 악들을 다 숨겨가지고 합법화를 자꾸 해가는 이 문제죠. 지금 유엔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유엔이 반토막 나눠져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유엔 그룹,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엔 그룹, 반반 50대 50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50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은 목소리가 작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유엔 그룹은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너무 점잖하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인 청년 중에 한 명은 10명 중에 한 명은 동성애자다. 이거보다 더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아까 문진표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호모섹스 파트너 해주는데 10만 원. 그 아이들 변실금 뭔지 아시죠? 학문이 열려서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변실금 피해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A직까지는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이 현실인데 이것을 알리만 법으로 처벌받아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으로 촥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통과되면 이제 더 이상 심사위 목사님들도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큰일 나요. 강장 목사님 차도가 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통과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최근에 일본의 어느 일본 출신 배우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정자를 일본에 가서 기증받아갖고 애를 낳고 금방 그냥 자랑하듯이 막 TV에 나와서 막 프로그램 등장하는 거 보셨죠? 저만 맞나요? 참 답답하네요. 제가 별로 좋아는 안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은 못하지만 그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합법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자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하니까 안 되니까 일본에 가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갖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 애가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골드미스들이요 결혼하고 싶고 애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입양도 싫고 이런 방식으로 애를 낳고 싶어 한대요. 골드미스들이. 골드미스가 뭔지 알아요? 경제 능력 빵빵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여성인데 남자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 경제 개념으로만 이해합니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동거하고 있죠. 그 이름이 엘루드예요. 6번째 동거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왜요? 당시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경제수단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극복하고 돈 많이 벌어요. 연봉도. 남자 못잡게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다 갖췄어요. 남자 필요 없어요. 근데 애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일본의 출신 배우처럼 애 낳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인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 도덕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성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그만 위에 가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 사법기관은 정당한 판결을 해줬어요. 대법원에서 2008년 5월 29일 2008년 5월 29일 사건 번호 2008도 2222 판결 결과 이것은 불법이다 했어요.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 2011년 3월 30일 선고했는데요. 사건 번호 2008 헌가 21 결정 동성애 불법. 그런데 이제 이게 합헌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다가오게 되겠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인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이게 아주 사특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적 지향. 안희경 씨 기억하죠? 충남도지사였던 사람. 성적 지향하고 성과의 문제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법률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게 되면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 간의 성행위는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성도덕이나 윤리를 기초한 반대 행위는 법률로 원천 금지됩니다. 차별금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동성애 공작만큼 큰일 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아까 영상 청소년들, 초등부 학생들 성인물 본다고 말씀드렸죠? 요 얘기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2004년 청소년 유해 영상 매체를 해서 동성애가 삭제됐어요. 뭐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들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혹은 무제한을 보는 거예요, 무제한을.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설마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200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면서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나 에이즈 등 병리 현상과 연결하는 언론 보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생긴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언론 보도 준칙에 금하게 명령을 해놨어요. 거기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끝이.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 강제적인 제재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 얘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엄청난 배상을 벌어줘야 돼요. 형사적으로 처벌, 강제. 무시무시하죠?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공지로. 국회가 2007년, 2010년, 2013년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습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모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10만 명을 놓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광주에서 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조용해요? 조용해요.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노력하는데 근거는 국민의 67%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이 데이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시간 내서 마칠게요.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 에이즈 감소 추세. 아까 모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 2003년에 2,843명에서 2016년 15,108명 4배 급증. 남성 청년 신규 감염자가 2000년도에 15명에서 2013년 145명, 2014년 160명, 2015년 185명, 2016년 161명, 무려 12배 증가. 남성 청소년은 어떨까요? 신규 감염자는 2000년도에 2명이었어요. 2013년 52명, 우리 청소년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4년 36명, 2015년 41명, 2016년 33명, 18에서 36배가 폭증했어요. 26배가 폭증했어요. 18배에서 26배까지 폭증을 했어요. 에이즈 환자가. 이게 성적 취향, 그리고 성적 지향, 성소수자 이런 틀에 싹 가둬져서 학법화를 지정해서 우리를 공격하니 방법이 없는 거죠. 건너뛰어서 더 하려고 시간이 너무 다 돼서 그만해야겠어요.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앞에 일부러 30분 이상을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 심각성을 좀 아시라. 차별금지법 아무리 강조해도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큰 문제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인권 보도 중심만 봐요.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젠더 하나만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강의관이 여기 다 들어있어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001년에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가 있다. 우리가 대처를 못한 거예요. 잘 알아서 대처했으면 되는데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몰랐던 거예요. 국민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려야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젠더에 대해서 얘기했죠. 젠더. 그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젠더는 사회적 성이에요. 그러면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앞에 우리 변호사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본인이 남자예요. 여자 같은데요? 지금 남자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그랬는데요. 이게 멀쩡한 남성인 변호사님이 내일 말이죠.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하면서 그러고 보고 여자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이게 젠더에 의해서 해석하는 학법이에요. 이게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성을 배격하는 거예요. 사회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여자 할 거야. 나 지금부터 남자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젠더입니다. 사회적 성. 여성, 남성이라는 양성평등을 다 부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젠더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그 자기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젠더는 그게 합법이에요. 그게 젠더예요. 이제 젠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죠? 이해할 수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